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련된 명쾌한 고민 캐치 해드리는 주말 주식 구조대 진행의 박예림입니다. 갖고 계신 종목에 관한 고민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 장도 분석해 드립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 문자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고민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말 주식 구조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실 저희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조금 처음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 경제에서 앞으로 이제 주말에 2시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저 박영근 대표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그리고 잠시 뒤 2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든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요약을 해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꾸준히 매주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져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했던 종목군들의 상담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말미에는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봐가지고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부터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매주 주말 아침이 정말 벌써부터 든든해지는 기분인데요. 일단 어제였죠.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700선이 무너졌는데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91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92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역시 함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기에는 조금은 힘든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전반적인 수급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이제 4월달로 돌아오게 되면서 2022년도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난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를 어느 정도 조금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대장주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조금씩 눌리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7만 원대를 이탈을 했고 소위 말하는 저점권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역시나 추가적인 저점권 이탈을 한다라는 뉴스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조금 매매하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지치게 만드는 상황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러한 포지션들도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향방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일단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번 주 우리나라에 옵션 만기일도 있었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1월, 2월, 3월 달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물론 1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2월 달이나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시그널을 우리가 계속해서 포착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적어도 4월 첫째 주, 둘째 주가 힘들었다 하면은 셋째 주, 넷째 주는 그래도 4월 첫째 주, 둘째 주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4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을 계속해서 버텨내 주셨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도 소위 말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었던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그 과정 뒤에 결국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반등이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주식은 결국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내 포트의 계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버텨내셨던 만큼 4월 셋째 주, 넷째 주는 그래도 지금의 눌림보다는 조금 더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수급이라고 본다라면 결국에는 외인들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좀 매수세를 보여줘야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좀 회복세를 형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파란불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수급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인들의 매도세 출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최상위 종목군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회복을 했던 것처럼 동반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 지수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인들의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은 지쳤을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대표님 반등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런 흐름을 끊고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짚어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네. 이런 장세 속에서도 눈여겨볼 섹터, 업종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이런 증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사실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섹터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시장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는 비율상으로는 조금 급등했었던 섹터들,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원재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그로 인하는 동반 상승을 보여줬었던 섹터들을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섹터들도 분명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원재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관련된 뭐 비료라든지 뭐 전반적인 자원, 이러한 섹터들이 급등을 했었던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겠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다른 조금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단거리 달리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즉 100m 달리기처럼 열심히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쭉 게 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습관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길게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익을 발생을 하는 그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수가 상승과 하락폭을 보여주게 되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동반 상승을 보여줬었던 섹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물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상 뭐 상대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내가 30%라는 수익을 고스란히 먹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상한가로 내가 매집한 종목이 상한가로 기록을 하면서 끝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고점권에 물리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바꿔서 이러한 매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급등하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급나가는 섹터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저점권에서 소위 말해 선침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매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공존하게 되는 섹터들, 저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뭐 게임 업종,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뭐 리사이클 관련된 종목군들, 리오프닝 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NFT 쪽, 그리고 엔터주들, 그런 종목군들을 저는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종목군들이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수가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급등세를 형성해주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종목이다라면은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는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저희 주식구조대 박영근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로 성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간단히 리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주목해볼 종목 그리고 공략주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구조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도 가능합니다. 노란톡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고민인데요. 유니드 11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갖고 계신 시청자님의 고민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유니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유니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들 매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발발이 되었던 지난 2월달 중순 이후로 상대적인 수급이 조금 많이 움직이게 되었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조금 빠르게 종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올라간 포지션이 저점권 대비 소위 말해서 8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50%가 넘게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8만 원대 소위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던 그 시점에서 매집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매집을 하실 거라면은 조금 눌렸던 관점에서 매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수익의 극대화를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소위 말해서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익의 극대화를 형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이 종목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종전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결국에는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갔던 시점에서 매집을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적어도 최소한 눌릴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전제 조건 하에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이슈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올라간 시점에서 매집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는 포지션을 조금 체크를 하셔서 대응에 임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절가를 잡아보게 된다면은 딱 정확하게 얼마라는 가격권을 지정해 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화면 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하단에서 적어도 소위 말하는 차트상의 21선이 밑에서 지지여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손절가를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 익절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차트상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돌파해주는 포지션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종목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목표를 어디까지 바라보냐면은 소위 말해서 전고점, 어떻게 보면은 지난 9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15만 원대를 목표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계속해서 돌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구간대를 일단은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대 최소한 13만 6천 원대를 추가 돌파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막연하게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즉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말씀드렸던 1차 매도 구간을 13만 6천 원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추가적으로 정고점인 15만 원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보시면서 대응에 임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의 고민 유니드 염화칼륨 수혜주로 떠올랐던 종목이었죠. 1차 매도가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면서 13만 6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를 돌파한다면 전고점 15만 원대에 2차 매도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의 고민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중한 토요일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HMM 궁금합니다. 네, HMM 혹시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매수가는 32,00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HMM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신 걸까요? 그냥 공매도가 뭐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그렇게 그냥 막 눌러버리고 이게 뭐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진장하게 막 눌러버리니까 그 회사는 좋은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또 특히 산은하고 해진공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박영근 전문가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HMM 32,000원에 매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HMM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해운 업종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32,000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5,000원대까지 눌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고심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일단은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HMM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이 기업이 최근에 3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000원의 지지를 받고 3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50%가 넘게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이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HMM에 대한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 HMM을 필두로 한 관련된 해운 업종들이 앞으로도 조금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HMM이 떨어지게 된 주된 요인이 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HMM이 하락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계속해서 조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로 인한 투심 위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지지를 받을까라는 상대적인
아쉬움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어때요?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종전을 만들어 줄 듯한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종전을 보일 것 같다가 또 다시 이러한 뉴스들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관련된 업종과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지지선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사실상 최근에 조금 지수 하락과 동반적인 눌림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지선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심이 있는 게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부터 실적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매집을 했었던 시점이 32,000원대면은 적어도 최소한 지금 보유를 하신 시점이 한 달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반등하는 시점까지는 못해도 한 달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매수가 소위 말하는 32,000원대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되 만약에 조금 1주나 2주 안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 종목이 단기적인 반등을 형성해주면서 이 3만원 구간대 29,000원대 후반을 올라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서 조금 비중 조절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뭐 물론 매수가도 중요하지만은 비중 자체가 조금 높게 들어가신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어차피 종목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2,200개, 300개, 40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중을 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시기 위해서라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대 29,700원에서 3만원대를 적어도 1주, 2주 안에 회복하는지를 바라보시되 이 구간대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 가격까지 지켜보시겠지만은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비중 조절은 최소 반이라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표 시멘트. 아, 삼표 시멘트요.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아이고, 아까 5천 얼마라 그랬나? 5,680원? 5,500원이요? 5,500원, 예. 네, 예. 비중은 15%.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삼표 시멘트 5,500원에 15% 비중 갖고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삼표 시멘트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3표 시멘트를 매집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제 매수했던 딱 시점을 보시면은 딱 어디에서 매집을 하셨는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처럼 딱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던 시점에서 매집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상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뭐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세 번째 보고 계신 이 삼표 시멘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계속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반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슈나 섹터들로 인한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삼표 시멘트도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결국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삼표 시멘트가 지난 1월 달에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가격 상승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지난 3월 달에 결국에는 이 부분들 유연탄이 올라갈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수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던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매수를 하시는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급등하는 상황이 형성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게 더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손절을 못 하시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떨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봤지만은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매집했던 시점 대비 10% 20%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못하고 그냥 계속 들고 가게 되면서 나는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계속 장기화가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3표 시멘트만 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시멘트 가격의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매수 시점 자체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조금은 앞으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고 뭐 앞으로도 좀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올라갔다가 조금 눌렸을 때 적어도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종목을 만약에 5,200원대에 매집을 하셨다 그러면은 정말 잘한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5,500원대에 매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주식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표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시멘트 가격권에 대한 수급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최소한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종전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수급만 만들어졌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고점에 무엇을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지수의 눌림도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 가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현재 시점에서 이제 5,350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일단은 이 종목을 바라봅니다.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추세에 대한 흐름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만약에 이 5,35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소위 말해서 정리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돌파해준다.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5,800원을 목표로 바라보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산 게 아니고 그 네. 마감장에 이게 확 들어왔더라고요. 네네네. 그 증권회사에 비번까지 가르쳐 줬더니 네네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뭐 떨어진 부분들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소위 네네네. 말해서 매수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5,500원이면 여기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날 기점으로 급등을 했다가 눌렸잖아요. 사실 고점권 대비 네.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설거지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주 후반에 매집을 하셨던 포지션에서 소위 말해서 추가 상승이 연출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지수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있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재차 상승까지는 적어도 2, 3거래일이 필요하겠지만은 2, 3거래일 안에 이러한 수급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이 소위 말해서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는 조금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5,350원대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이 주식에 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어디다가 좀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까? 안 그래도 증권회사에 월요일 날은 갈 거거든요.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네네. 살펴보려고요. 아, 네. 주식에 관련된 고민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신다면 저희 지금 하단에 참여 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문제점. 네,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갖다 확 이렇게 이게 마감장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네, 잘 추가적인 몰라서요. 질의사항은 저기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참여코드 2022번 누르시고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시청자님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0082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고민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솔리드 6,800원에 20%입니다. 아, 네, 솔리드 6,800원에 네, 20%요. 어떤 부분이 네.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13,000원 그 부근에도 또 다른 게 또 물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사봤는데 이거는 그냥 단기로 봐야 되나 중기로 봐야 되나 싶어갖고 단기 목표가 하고 중기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네, 저희 네. 전문가님과 네. 함께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솔리드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은- 첫 방송이시라 제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솔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이 움직이기 위한 이슈가 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이슈가 결국에는 5G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었던 것들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라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수급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시점에서 뭐 13,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수급이 흘러내리게 되는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화면상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이 종목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미를 볼 수 있다라고 느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과거에도 보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되었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상 많이 위축이 되었죠. 즉 관심도가 줄어드니까는 수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따진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매집을 하셨던 매수 포지션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워요. 6,800원이면은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때 들어가신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바닥권 대비 올라온 상태에서 매집을 하시다 보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고쳐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앞으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실수를 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사실 얘가 올라갔었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수의 회복과 공존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최근에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공존하는 시점에서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추가적으로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지금 위에 있는 화면이 코스피고 밑에 있는 화면이 코스닥인데 3월 달에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4월 달을 기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변동폭을 보였지만은 결국에 4월 달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고점권에 물리시는 포지션들에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은 고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봐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최소한 매수 가격 혹은 그 이하 가격인 6,600원에서 이제 6,800원을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를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소위 말해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대 즉 7,800원에서 8,100원대를 2차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 네. 제가 그 말씀이 진짜 꼭 맞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올로 치는 줄 알고 제가 사실 그날 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장이 말씀대로 밀리니까 다시 밀렸는데 네. 제 매수가는 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아니면은 5G 관련된 이슈가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기대를 할 만한 뉴스가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좀 지수에 대한 수급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물리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비중이 적으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소위 말해서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안에 적어도 이제 이 6,600원에서 6,800원대를 돌파를 하는지 이것만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도주가 아니고 좀 주목받기가 힘든 종목이니까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800원 부분만 그냥 살짝 와도 저도 그때 손절을 그냥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 종목이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단은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또 다음 주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노란톡 입장 코드는 2022-2022입니다. 바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님의 고민인데요. 남해화학입니다. 15,00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신 시청자님의 고민입니다. 최근에 비료주로도 부각이 돼서 급등주, 어제였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대표님, 네. 저희 남해화학 시청자님의 고민 한번 들어주시죠. 자, 일단은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또 공교롭게 오늘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지수가 안 좋으니까는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매집을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 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소위 상승 후에 눌리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15,000원에 매집을 하셨어요. 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도 소위 조금 더 밑에서 매집할 수 있었던 포지션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짧게 수익으로 만들어 가셨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크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정고점을 일단은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돌파를 하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기업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도에 형성이 되었던 고점권이 22,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가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직 2만 원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22,000원까지 목표를 바라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일단은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점을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적어도 나머지 물량들은 최소한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즉 결국에는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로 만들어진다라면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나의 수익도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은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적어도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상승 2차 매도 구간은 일단은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다가올 다음 주 장도 함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승의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사실상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고 소위 삼성전자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2주 전에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기준은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소위 말해서 이제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본격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인식이 자리매김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회복이 연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 가지 이슈들.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인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3월달 FOMC 의사록을 필두로 한 어느 정도 수급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정점론이다라고 이제 논의가 될 만큼의 수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금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수급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최근에 투심 위축이 형성이 됐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2.9%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과연 마의 3%를 이제 올라탈 것이냐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를 올라탄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하락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2% 돌파를 했었을 때도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눌림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상 상승폭이 형성이 되더라도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위 말하는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이겠지만은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도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시행이 종료가 된다라고 밝혔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보이면서 조정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적어도 다시 한번 코스피가 2700포인트, 2750포인트까지 올라가 주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8거래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대표님. 아, 그럽니까? 히든 종목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뭐 일단은 사실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히든 종목군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방송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누런톡방에 입장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미처 드리지 못했던 히든 종목을 저희가 공개해 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입장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QR코드 하단 클릭하시고 코드번호 2022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무려 4가지를 드릴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요즘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이러한 방법을 까먹으신 투자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들 많이 풀어내지는 못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알찬 내용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주식 구조대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